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채화 기초 특집 라이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드디어. 와. 오늘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리고 물감 발색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 수채화 재료 갖고 계신 거 있으시죠? 어떤 재료를 써야지 과연 좀 제대로 수채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셔서 제가 제 재료들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재료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 물감이에요. 물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뭐 비싼 거 써야 되냐, 싼 거 써야, 어떤 거 써야 되냐, 처음 시작하는데 뭘 써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가장 기본적인 재료들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시작하는 거니까 굉장히 고가의 재료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간에 하다가 또 이렇게 지치실 수 있고, 재료를 내가 이런 거를 샀는데 그림이 잘 안 된다 막 이러시면은 또 속상하시니까 처음에는 그냥 기본적인 재료들로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재료들은 좀 전문가용 재료들이에요. 제가 쓰는 거는 일단은 미젤로 골드 미션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뭐 고체 케이크도 많이 쓰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진한 물감 그냥 쓰면 안 되나요? 막 이러시는데 진한 물감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진한 물감 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저 같은 경우에는 골드미션이나 SWC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붓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많이 쓰는 붓을 그냥 갖고 왔거든요. 붓 경우에는 사실 한 두세 자루만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저렴하고 그래도 괜찮은 붓이라고 생각하는 붓은 요 붓이에요. 제가 화홍붓, 화홍 700R 12호를 좀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백붓은 배경붓인데 화홍에서 나오는 붓이고, 이 털을 만져봤을 때 여러분들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붓들을 쓰시면 되는데, 백붓도 되게 큰 걸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백붓 같은 경우는 1호짜리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성붓 같은 경우에 구성붓 쓰셔도 돼요. 백붓으로 뭐 이런 것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쓰는 그 붓이 또 요 아트메이트 붓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6호나 10호 이 정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채화 붓 쓰실 때 나는 동물털, 다람쥐 털이나 뭐 콜린스키 털 쓰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저는 이게 브랜드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져봤을 때 동물털 같은 경우에는 물기를 되게 많이 머금어요. 이렇게 두꺼운 동물털 같은 거 쓰실 경우에는 백붓 대용으로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막 세트로 사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한두 자루 정도로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너무 장비빨을 너무 세우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잡비 연필. 연필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케치할 때 연필을 많이 쓰잖아요. 잡비나 2B 정도 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미술지우개예요. 스케치를 하시고 지우개질을 또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채화 스케치를 하실 때는 보면은 너무 진하게 스케치를 하시면은 그림 탁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흐리게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진하게 나온다 하시는 경우에는 2B나 B 연필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마스킹 액이에요. 마스킹 액이랑 마스킹 지우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어도 돼요. 이거 기초 때는 사실 그렇게 꼭 필요한 재료는 아니에요. 마스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마스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갖고 와보긴 했는데, 이거는 뭐 굳이 꼭 있어야 되는 재료는 아니니까. 마스킹은 뭐냐면은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비워놓고 색칠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경우에는 마스킹을 발라놓고 그 다음에 마른 다음에 위에다가 채색을 하시면 그 부분만 이제 마스킹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마스킹액 잘못 쓰시면 마스킹 한 곳이 누렇게 되거나 마스킹 한 곳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마스킹액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롤링을 좀 하셔서 써야 돼요. 마스킹액 쓸 때 이렇게 롤링을 좀 하셔서 써야 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스킹액이 만약에 뭐 찢어진다 하실 경우에는 이 마스킹액 안에 있는 성분들이 잘 안 섞여서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킹 나중에 지울 때 사용하는 건데, 마스킹액을 바르고 완전히 다 마르고 채색까지 다 하신 후에 화면이 다 마른 다음에 이걸로 이제 마스킹한 부분을 지워내는 용도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쓸 때 이렇게 칸이 좀 나눠져 있는 거를 쓰거든요. 왜 그러냐면 색칠을 하다 보면 어두운 색을 색칠을 할 때가 있고 밝은 색을 색칠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어두운 색칠하고 물을 한 번 또 갈고 이러기가 너무 좀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칸이 나눠져 있는 물통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까지 물감을 많이 안 쓴다 하시면 페트병을 잘라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팔레트에는 되게 여러 가지 팔레트가 있는데 이렇게 철제 팔레트가 있어요. 철제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게 하프펜이라고 하거든요. 이 하프펜에다가 물감을 짜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반 스케치용으로 많이 가지고 다니지 이거를 본 작업을 할 때 이 하프펜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이게 면이 좀 좁아서 이렇게 붓으로 이렇게 문지를 때 이게 닿는 면적이 좁아가지고 어반 스케치용으로만 쓰는 편입니다. 화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팔레트를 많이 써요. 제 경우에는 이제 여기가 많이 물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은나노 팔레트인데 방탄 플라스틱 팔레트인가?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가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물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산 이유는 이게 팔레트 면을 한 면을 더 쓸 수가 있어서 이거를 샀거든요. 여기다가 색깔 이름을 써놓는 대신에 번호를 적어놨어요. 나중에 추가로 여러분들이 물감을 더 짜야 될 때는 이 번호를 보시고 짜면은 더 쉽더라고요. 방탄 팔레트는 좀 물이 잘 안 들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제가 자주 쓰는 이 팔레트보다는 이게 팔레트에 물이 좀 잘 안 들어서 이 팔레트를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본인 각자 취향이나 예산에 맞춰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좋다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취향이나 예산에 맞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치북이에요. 스케치북 표지가 없어요, 지금. 그 수채화 패드예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4절지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4절 수채화 패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많이 쓰는데, 화면 안에 내가 영역을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요만큼에다가만 그리고 싶다라고 할 때는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다가 이렇게 사기퉁이에다가 이렇게 딱 발라놓고 이 안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나중에 마스킹 테이프를 떼내시면은 그 면만 깔끔하게 이제 칠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오늘 발색표 만들기 같이 해보기로 했어서 발색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레트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왔어요. 사실 발색표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이 지금 팔레트에 이렇게 짜져 있는 상태에서 종이에 어떤 색으로 표현이 되는지를 좀 사실 잘 몰라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진한 색부터 흐린 색까지 약간 그라데이션을 내면서 좀 표현해 놓고, 이 밑에다가 그 색깔 넘버를 적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발색표를 보고 작업을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요걸 제가 발색표 해놓은 거를 좀 갖고 왔는데, 지금 이 팔레트는 아니고 다른 팔레트의 발색표를 제가 표현을 해놓은 거를 갖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고체 물감 제가 이제 평소에 갖고 다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 아래 이렇게 해가지고 발색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 물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어두운 색깔은 무슨 색인지 지금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발색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색깔 이름을 적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내가 필요한 색깔 요 색을 딱 집어서 쓰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발색표를 만들기 시작을 할 건데, 지금 보면 팔레트에 색깔이 막 섞여 있거나 하시면 깔끔한 색깔이 표현이 안 되니까 조금 닦아줄게요, 이렇게.
휴지나 흡수 패드 같은 게 필요한데 휴지를 여러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한번 색을 칠해 볼게요. 이 부분에 색을 칠하면 되겠죠. 이거를 지금 진한 색을 여기다가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로 지금 이렇게 해서 레몬 옐로우를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연한 부분까지 어떻게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W522번인데요.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예요. 지금 레몬 옐로우보다는 조금 더 노란기가 많이 있는 옐로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게끔. 그 다음에 이번에는 W523번 퍼머넌트 옐로우 딥. 약간 개나리색에 가까운 색인 것 같아요. W518번 옐로우 오렌지. 그리고 발색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만드시다 보면은 색깔에 대한 이 색이 어떻게 퍼지는지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물을 얼만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요 안에 칸에다가 너무 꽉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만 채우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색표 여러분들 만드는 거 되게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많이. 근데 저도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색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색이 내가 어느 정도 발색이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되게 좋잖아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게 보시면은 요 아래까지 이렇게 쓱 이제 그라데이션이 되죠. 이렇게 약간 크랙들이 이렇게 생기는데 요거는 괜찮아요. 색을 보기 위해서 이러는 거니까 너무 여기 그 물 얼룩이라든지 이런 거에 신경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511번은 퍼머넌트 레드. 이거를 제가 빨강색으로 제일 많이 쓰는 색이에요. 여러분, 퍼머넌트 레드라는 색을 여러분들도 이거를 뭐 빨간색 뭐 장미 같은 거 그리실 때나 이럴 때 퍼머넌트 레드를 많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 512번은 뭐냐면요. 퍼머넌트 로즈. 퍼머넌트 로즈라는 색이에요. 예, 약간 요거 장미색이라고 하는데 완전 붉은색 장미 표현하실 때도 쓰지만 핑크 장미 표현하실 때 물 많이 섞어서 표현하시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미색으로 또 많이 쓰는 게 로즈메더라는 색인데요. 물감 짤 때도 그 물감 안에 팔레트 안에 붓이 면적이 이렇게 많이 묻혀질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짜시는 게 중요해요. 퍼머넌트 로즈랑 좀 거의 비슷한 색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장미나 꽃을 많이 그리시기 때문에 이 색이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금방 말라버릴 수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뭘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내가 이 색표를 보고 그냥 색을 나중에 쓰겠다 하는 용도로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핫핑크, 오페라라는 색인데요. 이 색은 막 되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 색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되게. 실제로 혼색을 해서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색이어서 이 색은, 오페라색은 형광안료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혼색으로는 이 색을 뽑아내기가 어렵거든요. 힘들어요. 그리고 이 색은 552번인데요. 이거는 레드 바이올렛이라는 색이에요. 물감 짜는 거 알려드리려고 한번 짰어요. 근데 물감을 짤 때 어떻게 짜냐 이런 거를 조금 궁금해 하셔가지고 제가 물감 짜는 거를 여기다가 보여드리느라고 이렇게 짰는데, 물감을 짜실 때는 물감 입구 있잖아요. 여기다가 붙이세요. 이렇게 물감 이 팔레트 여기 면에다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쭉 짜요. 그러면 얘가 밀리면서 이렇게 밀리면서 얘가 짜지거든요. 그러면서 밖으로 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짜져요. 내가 그림이 많이 탁해지나, 너무 탁한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팔레트가 깨끗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위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발색표를 다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531번 표현할 건데요. 531번 색은 그리니시 옐로우라는 색이에요. 되게 고급스러운 색이네요. 되게 연두색보다는 조금 더 노란색에 가까운 색이네요. 그리니시 옐로우. 이거는 약간 이게 우리가 연두색이라고 하는 색이죠. 이게 무슨 색이냐? 532번인데요. 옐로우 그린. 네, 연두색이라고 하는 색이고. 이게 올리브 그린이에요. 올리브 그린은 진짜 많이 쓰는 색이죠. 정말 많이 쓰는 색이에요. 그 다음에 534번. 534번은 셉 그린이라는 색입니다. 이 색을 많이 써요. 이것도 식물 칠할 때 셉 그린 많이 씁니다. 535번을 칠할 거예요. 535번은 후커스 그린이라는 색입니다. 이 색도 되게 많이 써요. 이 색도 식물 칠할 때 진짜 많이 쓰는 색이에요. 그 옆에 있는 색깔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536번이에요. 이게 비리디안이라는 색입니다. 짙은 녹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녹색이라고도 하는 색인데, 네, 비리디안. 요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색을 그 바닷물 표현할 때 하늘색 그 셀룰리안 블루라는 색이랑 같이 혼색을 해서 에메랄드 색을 많이 섞거든요. 그래서 그 색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제가 또 좋아하는 색깔. 이거는 반다이크 그린이라는 색이에요. 537번인데요. 저는 녹색 그 나무 할 때 어두운 데다가 이 색깔 많이 써요. 546번은 인디고라는 색이에요. 인디고는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색은 이 색 너무 예쁘죠. 저는 블루 계열을 되게 좋아하는데 544번은 푸르션 블루. 545번은 울트라 마린 딥이라는 색입니다. 이거를 군청색이라고 하는 색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 색은 543번인데 피콕 블루는 바다 색깔 쓸 때 많이 쓰거든요. 약간 에메랄드빛 나는 그런 색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비리디안을 좀 더 섞어서 피콕 블루 비리디안을 섞어서 많이 써요. 네. 코발트 블루예요. 코발트 블루. 542번은 코발트 블루. 541번은 이거는 셀룰리안 블루예요. 셀룰리안 블루는 이것도 약간 하늘 칠할 때 저는 셀룰리안 많이 쓰거든요. 코발트나 셀룰리안 많이 쓰는데 셀룰리안이 조금 더 코발트보다 약간 더 밝은 부분이 조금 더 맑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거 발색표 만드시면서 내가 어떤 색깔 좋아하는지 한번 좀 가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발색표 만드시면 기분이 진짜 좋아져요.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진짜 많이 알고 계시는 색이죠? 바이올렛일 것 같아요. 세피아도 거의 검정색에 가까운 갈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피아도 은근히 많이 쓰는 색이죠. 근데 사실 세피아나 인디고 같은 거는 너무 많이 써주시면 되게 탁해지는 색이거든요. 수채화하실 때는 조금 고심하셨다가 쓰셔야 되는 색이에요. 세피아 567번. 네, 세피아입니다. 그 다음에 566번을 칠을 할 건데요. 반다이크 브라운이네요. 반다이크 브라운. 반다이크 브라운도 되게 채도가 낮아서 쓸 때 조금 고민을 하면서 쓰는 색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번트 엄버라는 색이에요. 570번 번트 엄버. 번트 엄버는 진짜 많이 쓰는 색인데 나무 가지 그릴 때 많이 쓰는 색이죠. 나뭇가지 그릴 때 초콜릿색 같아요. 565번은 레드 브라운입니다. 레드 브라운은
이거는 이 색은 뭐냐면 562번인데요. 라이트 레드. 라이트 레드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그릴 때 좀 채도 떨어지게끔 쓸 때 이 색깔 많이 쓰거든요. 이거는 번트시아나 경우에는 녹색이랑도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그 다음에 563번은 로우 엄버. 로우 엄버는 황토색에서 조금 더 갈색 계열이 좀 섞인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561번 옐로우 오커. 황토색이죠? 황토색. 이렇게 해서 자, 다 했어요, 이제. 항상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이렇게 잘 닦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발색표를 다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거를 그냥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발색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재료하고 이렇게 발색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 팔레트에다가 이걸 같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작업을 하실 때, 수채화 작업을 하실 때 어차피 이게 무슨 색인지 좀 찍어서 이렇게 알아보시고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좀 줄여 나갈 수 있고요. 일단 수채화 하기 전에 발색을 좀 해보면서 그 물감의 색이 어떤 건지 조금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그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브러쉬 테크닉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 감사합니다.